예순을 넘어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낸다면 그 고통은 평생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분노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하지 않은 감정은 세월과 함께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30도 되기 전에 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민한 기질이라서 그렇다고, 세상이 부당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착각했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때 나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차분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월은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모습을 더 또렷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오래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학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세상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위나 나이가 평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고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관찰한 끝에 나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언제나 원인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단정했습니다.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는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원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며 내 분노를 가만히 들여다본 결과 단 한 번도 타인이 내 감정을 만든 적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극을 주었을 뿐입니다. 결정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내려졌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날은 화가 났고 어떤 날은 웃어넘겼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였습니다. 몸이 지쳐 있었는지 기대가 컸는지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나를 다시 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방문객이고 선택은 집주인입니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게 지배의 열쇠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압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진짜 통제는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선택하는 힘입니다. 지금 말할 것인지 잠시 멈출 것인지 바로 반응할 것인지 흘려보낼 것인지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젊은 시절 그 간극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내게 그 작은 틈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틈이 넓어질수록 삶은 고요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 그 말은 당신의 중심까지 닿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래 살며 배운 첫 번째 진실입니다. 평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50을 넘기고 예순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예민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늘어나고 기대는 쌓이고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점점 짧아집니다. 젊은 날에는 참을 수 있었던 한마디가 중년 이후에는 가슴 깊이 박힙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써 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피로가 분노의 형태로 올라옵니다. 나는 강단에 서 있던 시절 중년의 얼굴들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체면을 위해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굳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말 하나에 금이 갑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고 성격이 나빠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돌보지 않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이들이 통제를 오해합니다. 참고 넘기는 것을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도 웃고 서운해도 괜찮은 척하며 상처받아도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미루기입니다. 진짜 통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그 차이를 배웠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예전에 나는 곧바로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무례해서, 상황이 부당해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서, 그러나 조금 멈춰서서 나를 들여다보니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이렇게까지 흔드는가? 무엇이 내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시작으로 내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건드릴 때 나는 바로 대꾸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모양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대개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무시당할까봐, 뒤처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때 우리는 더 쉽게 화를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커지고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쏟아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 속에 상처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과거의 기억이 함께 올라옵니다. 지금의 말이 아니라 오래전의 상처까지 함께 반응합니다. 그러니 감정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이 지금의 일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기억 때문인지 구별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은 아주 짧지만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그 틈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극이 오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그 틈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숨을 한번 고르고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작은 연습이 쌓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출렁해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민해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길을 배워야 합니다. 밖을 바꾸려 하기보다 안을 돌보는 길입니다. 세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반응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덜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나를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가? 그 질문이 쌓이면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단단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때 말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설명을 잘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했고 반박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자극하면 곧바로 말을 준비했습니다. 논리로 이기고 목소리로 밀어붙이고 끝까지 따져 묻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고 보니 그 시절에 나는 늘 피곤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마음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싸움에서 이겨도 밤이 되면 허탈했고 상대를 설득해도 관계는 어딘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조금씩 다른 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버텨왔고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자존심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즉각 반응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화를 내면 다시 자극할 수 있고 흥분하면 더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멈추면 한 박자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흐름은 끊깁니다. 그 짧은 멈춤이 상황을 바꿉니다. 나는 수없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다툼이 사라졌고 반응하지 않았기에 관계가 지켜졌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모든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바로 나섰고 억울하면 반드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가까이 살며 알게 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변명을 줄이면 태도가 또렷해집니다.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이 대신 말하게 둡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눈빛은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에서 더 많은 것을 읽습니다. 중년 이후 많은 이들이 침묵을 오해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참으면 쌓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억지로 참고 속으로 사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침묵은 억압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마음속에서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당장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사라질 말이라면 굳이 오늘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침묵은 자유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당신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간이 아주 짧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짧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조금씩 길어집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해도 곧바로 되받아치지 않고 숨을 한 번 고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한 번의 숨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기에는 삶이 너무 짧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한 단계 위에 서게 됩니다. 상대는 여전히 자극할 수 있지만 당신의 중심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인생 후반에야 배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배움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의 수를 줄이고 반응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서서히 맑아집니다. 소란이 줄어들고 하루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가장 깊은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침묵을 배우고 난 뒤에야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둔다고 하면 차가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닫고 사람을 밀어내고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또렷함입니다. 여전히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해받고 싶었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었고 적어도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을 묶어두는 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의 잘못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은 늘 불안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저 말은 나를 존중하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늘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나의 기준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어떤 말은 하지 않을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싶은 품위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켜도 예전처럼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는가를 묻기보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나를 피해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대신 나는 선택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두면 하루 종일 소란스럽습니다. 나는 한때 뉴스와 소문, 분노 섞인 대화 속에 오래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늘 피곤했고 작은 일에도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들여보낸 말과 분위기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허락한 것의 총합입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의 말을 오래 듣고 어떤 분위기 속에 머무는지가 감정의 상태를 만듭니다. 중년 이후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흔들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더 엄격한 선별입니다. 모든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문을 닫아야 할 때 닫을 줄 알고 열어야 할 사람에게만 여는 사람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당신의 중심을 흔들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와도 그 감정이 하루를 통째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와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 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나의 말은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았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태도를 지켰는가? 그 질문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대를 줄일수록 분노도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배는 바람이 거세도 항로를 유지합니다. 나 역시 한때 방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와 강의가 익숙해지고 하루가 반복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졌고 작은 무시에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는지 흐려졌을 때 감정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는 분노와 짜증이 대신 채웁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분명하면 같은 자극도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나의 말과 침묵이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되찾은 뒤로 많은 감정이 힘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해도 나는 다시 묻습니다. 이 말이 정말 내가 가는 길과 관련이 있는가? 이 싸움이 내 삶의 방향에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로 수많은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동기와 목적을 혼동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상하면 멈춥니다. 그러나 목적은 기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한 방향으로 묶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진 사람은 화를 느껴도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00년 가까이 살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상태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 그리고 목적을 중심에 두는 훈련이 쌓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불공정함도 사라지지 않았고 무례한 말도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조건 위에 평화를 올려두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나의 기준 위에 서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는 이제 설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옳다고 믿는 태도로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조용히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삶을 봅니다. 소리보다 태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존재는 깊어져야 합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안을 돌보는 일은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늦추고 기대를 줄이고 목적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당신을 끌고 다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평온은 성격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